예, 시험 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점수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한 2점 정도 좀 낮고 평균 점수가요. 좀. 근데 2점도 낮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집단이 많으면 점수가 낮아지거든. 점수가.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되는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았으니까 좀 더 분발하셔야 되고 최고 점수도 다른 학원은 100점 있었고 100점 맞는 학원이 있었고 그분은 재수하신 분입니다. 이제 젊은 친구인데 남자 20대 중반의 젊은 친구 재수인데 그분이 100점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학원은 100점 있었고 어떤 학원은 95점 있었고 어떤 학원은 87.5가 나왔고 우리 학원은 80점이 안 됩니다. 최고 점수가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볼게요. 이게 공부야 공부. 이건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매우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보면 이게 점수가 낮으면 그러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많이 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를 맞았어야 되는데. 자, 1번 갑시다. 1번은 답은 5번이죠. 1번 문제가 나와서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1번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독립정착물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착물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정착물이란 토지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1번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제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져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럼 독립정착물은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건물, 명의만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그다음에 판례한 농작물 이 네 가지가 독립정착물이에요. 요거 찾으라는 소리 찾지. 그럼 답 몇 번인가요? 5번이잖아요. 5번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정착물 계속 제가 설명해 보면 정착물은 토지 독립성 인정되는 거 요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인데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됐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독립정착물이 아니면 그럼 나무, 수목, 그다음에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뭐 돌담, 울타리, 제방, 국어 이런 것들도 정착물이야. 근데 그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다. 종속 정착물이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종속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은 미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문이 이거잖아요. 나무. 요 나무가 수목이잖아요. 수목. 이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잖아요. 나무든 수목이든 다 정착물이야. 이거 정착물인데 얘가 명인박물 갖거나 등기하거나 명인박물 갖췄습니다. 그래도 정착물입니다. 근데 이 상태는 종속정착물, 등기하거나 명인박물 갖추면 독립정착물. 그러면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박물 갖추면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지문 요즘 내요. 최근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시험도 냈고 평가사 시험도 내고 나무를 명인박물 갖춘다 하더라도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가 없다. OX, X 거래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자, 2번 지문.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니까 2번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토지 영웅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묻기는 그렇습니다. 기억은 택지입니까? 나지입니까? 나지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택지가 되려면 주상공이 나와야 돼. 니은 빈지는 소유권 인정하지만 틀렸죠. 소유권 인정하지 않지만 한령수익이 있는 거야 돼. 그러니까 니은 빈지는 소유권 인정하지 않지만 한령수익이 있는 바닷가 토지를 말한다. 바닷가 토지를 말한다. 그건 맞아요. 근데 앞부분이 소유권 인정하지만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지만 한령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라 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디귿이 이제 옳은 지문인데 필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 필지 저하고 필지 그렸을 때 제가 필지 그릴 때 어떻게 말했냐면 필지는 대부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단이 나온다고. 필지가 나오면 그동안 하나의 지번이 붙은 등기 등록단이 여기에 필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주의할 것은 필지는 면적 단위다. 그럼 뭘까 X일까? X예요. X. 면적 단위. 필지 면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않잖아요. 대지 면적 그러지 필지 면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필지의 개념이야. 그 필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야. 법에서. 그래서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필지별로 소유권을 나타내. 우리 백운동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붙었으면 이 필지. 여기 필지죠.
필지별로 소유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분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디귿처럼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말이고, 리을 선화지는 고가도로 아래 토지가 아니라 고압선 아래, 고압 송전선 아래의 토지 이렇게 되죠. 평가할 때 감가의 대상이 돼요. 선화지는 일반 토지에 비해서 감정평가자가 평가할 때 약 30% 감가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선화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거래에 제약을 받죠. 선화지 자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출제한 적 있고, 그러면 니을 틀렸고, 미음은 소지입니까 맹지입니까? 맹지. 소지는 택지나 대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토지니까요. 그러면 결국 옳은 것은요, 디귿밖에 없죠.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3번 문제 이제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인데, 이 토지의 특성. 그럼 토지의 특성은 매년 나오죠. 이제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매년 나오니까 한 번 딱 19회 때 한 번 빠졌어요. 매년 나오죠. 부동성이 있습니다. 부동성. 그럼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한다. 지역, 임장활동. 부동성은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요. 위치, 입지 이런 말. 이게 부동성이고, 그럼 이제 부동성은 인접성과 함께 예부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성 관련된 말이죠. 작년에는 부동성이라고 출제하지 않고 부동성하고 같은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성은 우리 백운동 1번지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부동성이야. 그럼 백운동 1번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가 가는 거고, 이걸 절대적 위치라고 해요. 절대적 위치. 백운동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 절대적 위치죠. 무등산이 있는 장소가 절대적 위치잖아요. 그럼 무등산이 있는 장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자, 이게 부동성이에요. 근데 이 절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등산의 지리적 위치는 저는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하순권에 걸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또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물리적 위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성에서는 물리적이란 말 나오고, 부증성도 물리적이란 말 나와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영속성에서도 물리적이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왜? 그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다 물리적 특성이라니까, 자연적 특성. 그럼 봐요.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가 고정됐다. 그럼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럼 영속성에서는 물리적인 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에 대상되지 않는다. 그럼 개별성에서 물리적인 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비대체성 이렇게. 자, 물리적인 말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 부동성이라고 출제하지 않고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출제했어요. 그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모든 게 지역화된다. 그러면 임장 활동을 필연화시킨다. 맞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제 부증성이란 말이에요. 부동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토지의 특성을 지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난가 보라고 이제 빨리. 그럼 이제 부증성 나와요. 그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말.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거야.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그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선이 단기든 장기든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지. 용도가 다양하여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28회 때 이렇게 된다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OX? X.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안 되는 거지.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 말 나와야 되고, 물리적 공급선 아까 했잖아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단기든 장기든. 자, 이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부증성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최유용이 나와요. 최유용. 또 이건 나오고, 부증성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부증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용할 때, 이 토지용할 때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물 지으면 고층화 된다는 소리야.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지를 이용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요거 토지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럼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보고만 있으면 이용한 게 아니죠. 토지 이용한다? 토지에다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농사 짓는 것도 토지 이용한 거라고. 건물 짓는 것도 토지 이용하는 거라고. 건물 짓는 것은 토지 이용하는데 그것을 개발이라고 부르지. 개발이라고 이렇게. 그럼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거. 요 세 개를 결합하는 게 토지용이에요. 제가 토지용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토지용은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토지용이라는 것은 토지에다 삽질하는 거라고 했죠. 삽질. 그게 장난하는 게 아니야. 토지에다 삽질했습니다. 그럼 토지에다가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삽질했다 사람이 할 거죠. 사람. 노동 들어갔잖아요. 삽이 자본이야, 여러분들. 돈이 자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을 자본이라는 건 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표현하고 기계 같은 게 자본이라고 자본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삽이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 그럼 토지 있고 여기 사람이 들어가고 삽질하면 그러면 삽이 들어가고 그게 토지용이야. 토지용. 그럼 토지에다 삽질하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일하면 그것도 토지용 하는 거지. 그럼 삽질했다 포크레인 일했다. 옛날에는 삽질했겠죠. 요즘 포크레인을 긁어 파겠죠. 그게 토지용이라고. 그게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토지가 부족하면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토지 대신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걸 토지용 집약화라고 그래요. 그럼 1번 지금 볼래요? 부증성은 부동산 이용 개발에 있어서 토지 대신에 노동 자본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게 부증성 때문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자, 2번 지문 갈까요? 2번 토지 용도의 이행과 전환. 이게 용도를 바꾼 거라고. 이게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야. 그다음에 채용 방법 모색. 그럼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한다 했잖아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행과 전환이야. 이게 용도 전환, 용도적 공급. 그다음에 뭐예요? 제휴요.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적 공급과 체유용이에요. 그럼 앞에가 이행과 전환 이게 뭐고?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고 그다음에 체유용이 나왔잖아요. 그 용도의 다양성에서 두 가지 나왔잖아요. 용도 전환과 체유용 나왔잖아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말. 3번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고리를 만들고 장기, 예측 이런 말 나오면 다 무슨 특성입니까? 용속성이잖아요. 용속성. 그래서 3번도 옳은 질문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거기 멈추고 봐봐요. 지금 제가 토지의 특성 설명할까? 부동성 다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증성도 설명이 거의 끝나잖아요. 여기 체유용,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다. 토지용을 진박하신다. 이런 게 잘 나오고 그 부증성 때문에 토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급 조절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땅을 없애볼 수는 없잖아요. 땅값이 올라가면 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게 부족하고 희소하다. 부증성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용. 지가지대를 발생시킨다. 이게 이제 부증성에서 파생된 말. 그럼 영속성도 있었죠. 그럼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뜻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주의할 거. 그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험에서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그럼 영속성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는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된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 보유할 때 이익, 소득이득, 처분할 때 이익,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영속성은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고 영가이수. 그게 수익하는 법인데 그게 직접 하는 법이다. 그럼 수익하는 법이 나와도 영속성이고 직접 하는 법이 나와도 영속성이고 예측 원칙,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드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영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속성 두고 거기 이제 3번 지문 됐고요. 4번을 가볼게요. 토지의 부증성은 부동산학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게 하고 공실공가 현상을 지속하게 된다. 이런 것은 이 지문은 저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가볍게 언급을 했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부증성을 설명할 때 이런 말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했잖아요. 그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마스크는 있잖아요. 마스크가 단용제야. 단용제.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마스크를 아침에 2,000원짜리 샀어요. 그게 가격이 2,000원이.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쓰고 있으면 그 가격 2,000원이 가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용재는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는 단용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처럼 영속성, 내구성을 갖는지 않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구별. 그럼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고 공실공가 현상을 지속되게 한다. 아파트가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 봐요. 그럼 아파트가 내구성이나 특성이 없다. 그러면 공실이란 말, 공가란 말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공실공가의 지속, 가치 가격 구별하는 것은 토지로 보면 영속성이고 건물로 보면 내구성입니다. 그 답이 몇 번인가요?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알고 가는 거야. 아,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영속성 내지는 내구성이라는 게 4번이 이제 적절해요.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개별성입니다. 이제 개별성. 네 번째 이제 개별성 가보자고요. 그럼 개별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B자 나온다.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그다음에 이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다 다르니까 물리적으로 비대체성. 비대체성.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개별이라 말 나오면 가격, 가치, 임대료, 수입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니까 B자 나오고 일물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별이란 말 나오고. 근데 무조건 다 B자 나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토지 공급이 독점입니까? 비독점입니까? 독점적으로 된다. 비독점이라 독점적으로 된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4번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4번. 답이 1번입니다. 기억,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거는 공법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토지가 개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거, 이거 뭡니까?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자, 니은, 디귿은, 요 디귿은 공법 시간에 정비법에서 배웠던 정비사업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정비사업 3가지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면 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것은 공법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고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나오면 상업적, 공업적이고, 재건축 사업은 그럼 뭐가 나오고? 공동주택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 디귿 봐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요거는 공법에서 중요하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 안에 공동주택이란 말 나오면 그럼 뭡니까? 그거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럼 디귿은 재건축 사업이야. 그러니까 디귿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만 하면 안 되고 정비 사업이 3가지가 있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니은은 재개발 방식이야. 재개발 방식. 디귿은 잘 나오지만, 기억하고 디귿은 잘 나오지만 니은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죠. 그럼 니은에 요 재개발 방식이라고 배웠는데 기억난가 모르겠네요. 재개발 방식.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은 보전 재개발이 있었어. 보전 재개발. 그다음에 수복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개량 재개발이 있었고, 네 번째 철거 재개발이 있었고, 철거 재개발. 그럼 보전 재개발, 수복, 개량, 철거 있었는데 포인트 찾고 한다 했잖아요.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방지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 그러니까 보전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재개발 아니죠.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그럼 우리 백운동을 보전 재개발한다. 그럼 백운동의 노후 불량화 방지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하고 해요. 백운동의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하고 해요. 그럼 개량 재개발은 고친다는 소리예요. 개량 재개발 고친다. 그럼 개량 재개발에서는 개선한다, 개량한다, 확장한다, 새로운 시를 첨가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철거해버린다. 그러면 니은 기존 도시환경 기준 구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거기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개량 재개발이죠. 답은 1번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4번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재개발, 요 재개발 방식의 보존, 수복, 개량, 재개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3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재개발 방식이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나 주거환경 정비사업 3가지는 매우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은 이제 부동산 개발이네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봐요. 부동산 개발 그러면 요 개발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개념 공부하겠지. 개념. 모든 거 다 개념 공부하니까. 그 부동산 개발에서 첫 번째 개념 공부했는데 개념에서 제가 부동산 개발의 개념은 외울 필요 없다겠잖아요. 그 뭘 기억하죠? 요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한다 이거?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잖아.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라겠잖아. 시공. 그러니까 개발이 개념이 뭐냐? 요건 다 필요 없어요. 요거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요건 매우 잘 나와요. 이거. 예?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법이 있냐면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을 보면 제2조 용어 정의에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나와요. 개발이란. 그 부동산 개발이란 그러면 뭐라고 쭉 나와. 마지막에 시공은 개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어쩐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 하면 이 정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갖고 와서 아 개발이구나 그러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공부 방법이 내가 하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소리예요. 88쪽이네. 88쪽. 88쪽에 보면 부동산 개발 나오잖아요. 그럼 개념 나오면서 무슨 토지에다가 뭐 너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주의 그렇겠잖아요. 주의. 그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하는 법률상 시공은 개발에서 X 나왔잖아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자, 그다음에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내용을 지금 보는 거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개발의 주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요 개발의 개념 나왔으면 개발 과정. 오퍼드란 사람이 개발 과정. 요건 이제 개발 단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퍼드는 사람이 7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에부터 근검마. 아에부터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럼 예비적 타당성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디다 할 것인가? 부지 모색 및 확보. 그다음에 부지까지 모색됐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 그다음에 돈 있어야 돼.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이게 오퍼드가 말하는 개발 과정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나와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한 번이가 나왔던데 이제 다른 학원 물어보니까 다 틀려버리던데. 요 마케팅이 순서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마케팅은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개발이 끝났을 때 이루어져야 됩니까? 끝났을 때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끝났을 때. 아니 무슨 그 말이 되냐고요. 마케팅 무슨 개발이 끝났을 때 이루어져요. 초기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전단지 주잖아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게 그러면 전단지 줄 때 우리 아파트 건설했습니다. 이러던가요? 그렇지. 건설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마케팅은 마지막에 있지만 마케팅 어디서부터 해야 돼? 초기부터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 개발 과정은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마케팅은 초기부터 이루어진다 요거 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나오면 뭡니까? 계략적으로. 그러면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한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세 가지 기억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 개념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 자, 두 번째는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고 이제 세 번째 부동산 개발의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개발의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개발에 따른 위험은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른데 우리 시험은 오퍼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나온다고.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가 있다. 법 시비가. 법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이 있고 비용 위험이 있다. 요걸 법 시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발에 따른 위험은 우리 투자론에서 있잖아요. 투자론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투자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고 비체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도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럼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 말 자체를 4번인가 출제해요. 그럼 통제할 수 없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뉴스 같은 거 보면 가서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나는. 막 총 확 다 쏴버리고 싶어.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봐봐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막 또 이렇게 나오대. 전라도에서는 뭐 전라도 하는 것은 막 다 실패했다거든. 전라도에서는 잼버리도 실패했지. 영암에서 옛날에 그 뭐 F1 경기 그것도 실패했지. 뭐도 다 실패했다거든. 전라도 하는 일이 이렇고 나오대 또. 그거 싸불고 싶어 가서. 지기로 막 싸불고 싶죠.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 국방부 장관은 그 뭐 이번에 그 된 사람 봐봐요. 그 사람 봐요. 누구 뭐가 일단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국방부 장관 시키냐고요. 근데 통제할 수 없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다. 그럼 뭐가 통제할 수 없냐? 국가가 하는 거. 그때 행정이 그러면 통제할 수 없다. 매장문에서 출토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불확실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개념을 외울 필요 없다 했잖아요. 왜? 위험이 불확실성이야. 그럼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불확실성. 공법 바뀌어야 안 바뀌어? 바뀌죠. 세법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게 법적 위험이야. 이게 뭐가 어렵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법적 위험은 두 가지 나눠진다.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으로. 그럼 토지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가 나왔습니다. 지역 지구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공법인가 사법인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거 세 번 물어봤어요. 토지용 규제가 공법이냐 사법이냐? 공법이지 뭐예요. 그럼 소유권 관계. 소유권 관계는 우리 공법 선생님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민법에서 이야기잖아요. 그럼 사법적인 이렇게. 그럼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야지. 개발업자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야지. 그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요거 최소화. 요것도 최근 10년 안에 세 번인가 내요. 똑같은 질문을. 이 말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공부를. 그잖아요. 그러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라.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라. 법적 위험을 지금 제가 한 말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시장 위험으로 갑니다. 그럼 시장 위험의 뜻은 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럼 시장 위험은 개념이 시장의 불확실성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팔리는 거야. 미분양, 미임대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 예? 그럼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그러면 시장 위험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시장 위험을 줄여봐야지. 패턴이 똑같잖아요. 법적 위험에 뜻했고 그다음에 최소화시키잖아요. 방법. 법적 위험을, 시장 위험을, 비용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할 수 없죠. 그럼 위험을,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제 기억날까요?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어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그러면 시장 분석은 뭔데?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 시장성 분석은 그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거. 그러면 시장성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게 뭐가?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은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미래 흡수율 파악하는 거. 미래. 이렇게. 자, 그럼 요 시장 위험도 거의 마무리되죠.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시장 위험의 뜻은 안 팔릴 가능성이거든. 그럼 시장 위험 줄이려면 미리 팔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선분양이야, 선분양. 그다음 이제 비용 위험은 거의 나오잖아요. 비용 위험은 이런 게 비용이냐? 내가 어떤 부동산 개발하는데, 근데 공사비가 100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마가 막 지속된다든지 지금은 장마는 아니겠지만 매장물에 출퇴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럼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비용 위험이라 한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5번 갑자고요. 여기 이제 제가 부동산 개발 다 설명한 게 아니라 5번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다 설명이 끝났어. 그럼 개발은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개발 방식. 개발 방식이 이거잖아요. 지주 공동사업, 신탁 개발 방식, 사업 수탁 방식 그거 나오죠? 자, 그거 이어지겠지. 근데 요 5번 문제는 그거 없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5번 문제 풀어볼게요. 틀린 것을 묻긴 그렇습니다. 기업, 시장성 분석이 나왔네. 그럼 여기 나왔네. 시장성 분석. 그럼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것이다. 기억 옳은 말이죠. 자, 니은은 제가 요거 5번 설명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니은은 그냥 상식이잖아요. 내가 아파트 건설 사업자다. 내가 재건축 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합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사기간 연장됐다. 부정적이죠. 그다음에 매수 예정 사업 부지가 가격이 상승했다. 이 토지를 사서 내가 개발할 건데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부정적이죠. 인허가 시 용적률이 감소했다. 그럼 부정적이죠. 그럼 긍정적이라 부정적이니까 틀렸고
디귿 흡수율 분석 나왔습니다. 그럼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뭘 찾는다? 미래. 리을 개발 사업에서 법적 위험은 토지원 규제와 같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 그래서 리을 지문은 사법하고 공법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미음 개발 단계 중 타당성 분석 나왔네. 요 타당성 분석. 그럼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익성 판단한다. 근데 계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계략적은 타당성 분석입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